들리세요? 것 같아요, 님? 아, 예. 감사합니다. 한 2시간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안 주무고들 계셨네요. 소리가 작은 느낌이시라고요.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울리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제가 조금 더 그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밤늦게 제가 주무실 시간 뺏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준비한 건데 이거 사실 뭐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밤 늦은 시간인데 같이 좀 채팅하시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도박 이야기. 아까 채팅창에서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도박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서 우리 화투 치는 것도 도박이라고 100원 이상이면 뭐 도박으로 분류가 된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집에서는 놀이죠. 도박이라기보다는 화투가. 제가 말씀드린 도박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큰 돈 가지고 뭐 베팅하고 어디 예,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 갬블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왜 도박 얘기를 하냐면은 도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도박을 왜 하나요? 근데 왜 하시죠? 해보신 분들 반응 좀 한번 주세요. 제가 혼자 떠들다 보면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가지고 돈 따려고 하죠. 돈 따는데 돈을 어떻게 따려고 하죠? 많이 따려고 하죠. 많이 순식간에. 예, 그것도 순간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하루 뭐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월급 받으면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 근로자들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 또는 그거 외에 부가적인 돈을 그 재미를 통해서 이제 좀 돈을 벌려고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이 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안 좋게들 보잖아요. 왜 안 좋게 보죠? 뭐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만은 제로섬 게임. 음. 사실 제로섬 게임은 아니네요. 왜냐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 가잖아요. 카지노에서 가서 하면은
카지노가 참여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긴 한데, 카지노 얘기를 좀 드리면요. 도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그 자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자금처럼 그런 내 시드머니를 가지고 판돈을 가지고 그 베팅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도박 카지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카지노를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 좀 자주 간 편이었는데, 저는 주로 한 게 그 룰렛이었거든요. 룰렛. 만약에 그냥 홀짝만 하면은 그냥 한 배수 먹고 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게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두 배를 받을 수도 있고 세 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룰렛을 좋아한 이유는, 룰렛은 그 어느 한 숫자에다가 베팅을 하면 35배를 받을 수가 있죠. 35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저를 끌게 하는 그런 어떤 고수익 상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룰렛에서의 승률은 되게 좋습니다. 룰렛으로는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룰렛에서는 돈을 잃어본 적이 없고, 예, 블랙잭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룰렛에서 돈을 따면 블랙잭에서 돈을 잃고 뭐 그래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 접하시는 분들이 그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서 이제 옆집 누구 또는 직장 동료 아니면 선후배가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야, 가상화폐 내가 밤새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안 들어오시겠죠. 가상화폐 안 하시겠죠. 야, 그런 걸 뭐하러 하냐 그러시겠죠. 팀이 좋아야 된다고요. 아무튼 아 블랙잭 바카라는 팀이 좋아야 되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영화에 나오잖아요. 블랙잭이라든지 바카라. 아무튼 지금 그런데 그 단톡방에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다들 정보 귀동냥이라도 하려고 이제 단톡방들 막 찾아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이 남이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그 많은 금액을 벌었다는 것에 현혹되셔가지고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내가 도박장 카지노에서 베팅하듯이 이제 베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홀짝 아니면은 뭐 운 아니면 촉감 이걸로 그냥 남이 어디에다가 베팅 많이 하는 데 가가지고 베팅하신 거잖아요. 제가 룰렛을 말씀드렸지만 룰렛 게임이라는 게 그 조금 저한테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블랙잭이라든지 바카라든지 이런 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카드가 한 48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벌에. 그런 카드를 한 10벌 가지고 하거든요. 한 7, 8벌. 그러니까 48장짜리 카드를 한 벌이라고 하면 그거를 한 최소 5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중복된 그림이 여러 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영화에서 보면은 머리 좋은 이제 하버드대 이런 애들 몇 명이 그걸 카드를 다 외워가지고 다음 카드를 분석을 하는 거죠. 통계로 지금 나왔던 카드가 뭐였고 확률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나올 카드는 뭐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내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 한 480장 또는 뭐 한 300여 장의 카드를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룰렛 같은 경우는 확률을 제가 보고서 했었거든요. 확률이 뭐냐면 통계죠. 그거 안에 나왔던 그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단순히 통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또 이용을 해요. 심리라는 게 뭐냐면 딜러가 계속 이렇게 어떤 숫자를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합니다. 저도 뭐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딜러 일을 했던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넣을 수 있는 스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딜러 오래 일한 딜러들은. 그러니까 룰렛이 막 공 돌아가고 그 숫자가 막 갈려져 있는데 거기다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다 넣을 수 있는 실력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근데 제가 했던 방식은 뭐 도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룰렛에 가서 0만 노렸어요. 저는 0. 이게 그냥 0이 없이 계속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에 일반적인 숫자만 막 뜨면은 0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0 주에다 빠바박 베팅을 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낸 거죠. 그냥 단순한 도박이라도 어떤 통계라든지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작금의 그 가상화폐를 대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떤 통계라고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느 종목 얘기하면 어느 코인 얘기하면 그게 통계였죠. 그게 통계였고 이거 사면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통계로 확률이 어차피 오르거나 내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베팅을 하셨던 거죠. 네. 지금 카지노 얘기, 도박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어떤 고수익을 생각하고서 가상화폐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그 욕심은 반의 반으로 버리셔야 되고요. 내가 돈 1,000만 원으로 1년 안에 1억을 만들어야지라고 했으면 반의 반.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으로 한 번 거래를 했을 때 그 한 번의 거래가 뭐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몰빵, 한 코인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고 저기 뭐 낮은 가격에다가 안전하게 걸어놨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체결돼 있으면 그걸로 얼마 올라갈지 또 한 2, 3주 뒀다가 보시고 그런데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 있으면 나머지 또 갖고 있는 현금 조금 더 투입해서 물타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죠. 10,000원에 샀었는데 한 2, 3주 두고 봐서 8,000원 가 있으면 그 8,000원에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에 살 때 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에 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인지하고 계시죠? 다만 욕심이 그거를 못하게 할 뿐이지. 예.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님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시면 제가 좀 덜 민망해요. 아직 세 번째이긴 한데 아직 좀 뻘쭘합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요. 따로 자료를 많이 준비는 안 했고요. 그냥 목차만 적어 놨습니다. 가격 결정. 이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채팅창에서 그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에 전화한다고 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 근데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림을 지금 그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뭐 대략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고 인터넷으로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네, 요 그림이거든요. D, 수요, S, 서플라이,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이 500원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00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1,0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1,000원에 많고 그런가요? 호가창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겠죠. 이 시간까지. 자, 비트코인을 보고 호가창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게 매도 호가잖아요. 매도 호가. 이 매수 호가고 거기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예전에 매도벽, 매수벽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매수벽, 매도벽.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주문이 났을 거고 이 위에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문이 났을 거고 그 심리가 만나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어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12시를 기준으로 24일 12시 어제의 가격이 요거거든요. 어제의 가격 변동이 23일에서 24일 사이 여기인데 저희가 주말에 어떻게 가격이 될까요? 그러니까 200만 원 위로 넘어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었고 200만 원 밑에서 움직일 거라고 했었고 결국에는 뭐 그게 50명의 설문조사가 이걸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격이 200만 원까지는 안 갔죠. 예, 오늘까지도. 근데 이 주말은 또 모르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보실 때 여기에서 180만 원을 지지를 해주면 내일 200만 원 갈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유료방에서는 여기 178만 원, 딱 정확하게 말하면 178만 4천 원, 여기 코인원 기준으로는 이만큼이 찍혔는데요. 이거를 산출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의 가격의 그 도표 0.18을 넘지 않을 거다. 0.2죠. 비트코인이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0.2이면 18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180만 원을 넘기 어려울 거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24일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의 그것들을 보면 저항선이 0.2였기 때문이죠. 여기 24일, 여기 24일 보이시죠? 저항선이 여기였죠. 여기로 본 거죠. 요 수준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 유료회원분들한테는 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가격 중에서 저항선을 보고 또 비트코인 자체적인 차트에서의 저항선을 보고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여기 한 140에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의 그 야간 때의 흐름을 보면 168에서 160까지 왔다 갔다 했었지 않습니까? 160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잠깐 여기서 빠졌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140에는 체결이 안 되겠다. 새벽에 혹시라도 쭉 이어지는 게 빠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체결은 안 되겠다 했는데 역시나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쭉쭉쭉 사람들이 샀죠. 다음 정황선은 결국엔 전고점을 보시는 거예요. 이 전고점 195만 8천 원 요 수준, 195만 원. 근데 195만 원은 지금 뭐 10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10만 원 차이니까 내일 어떤 수급에 따라서 이걸 뚫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 수급은 어떻게 보냐? 수급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어떻게 늘어나냐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이게 차트가 지금 이게 15분 봉입니다. 이 15분 봉을 조금 더 30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 지금 보면은 여기 쭉 줄어든 부분이 결국에는 새벽 시간, 어제, 오늘 12시가 지금 막 넘었으니까 24일 오전 2시부터죠. 2시, 3시 이렇게 쭉 거래량이 적은 시간이었고, 내일 만약에 지금 계속 이제 거래량이 또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동안에 야간 시간에 이 180선을 지켜주게 되면 내일 195만 원은 그냥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지선이고 그냥 간다고 봐야 되고, 그 갈 때 195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195만 원 뚫을 때의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그럼 이 거래량이 내일 아침에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늘어난다면,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이건 뚫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차트로 보는 건데, 차트로 보는 거를 결국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190만 원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네? 도로스 진짜 2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심리를 부추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찌라시고 우르지안이라든지 로저버의 트윗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야 뭐 주위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내내 만약에 어떠한 그 찌라시라든지 그런 뭐 트윗이라든지 그쪽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액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횡보하다가 점점 빠지겠죠. 언제처럼? 예전에 이때처럼. 물론 빠지는 구간에 사람들이 180만 원에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또 단타 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런가요? 단타 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와요, 이때.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단타 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별거 없네? 실망. 또 빠졌네? 다시 여기 단타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내려다 어느 날 확 빠졌으면, 이 확 빠진 거는 그 일시적인 그 폭락에는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먹을 게 있다라고 올리죠. 그런데 그 전까지 못 올라가고 그 밑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어떤 호재가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 심리인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갈 때 일시적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일시적으로 빠졌습니다. 153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아래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올리려고 하는 수급이 어떠세요? 여기 보면은 153만 원이 올라갔을 때 수급보다 반도 안 되는 거죠. 3분의 1 수준. 이 부피로 계산을 했을 때. 코인원 차트하고 크립토와치 차트 뭐 상관이 없죠. 어느 걸 보든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뭐 크립토 차트는 달러, 뭐 거기서도 크립토 차트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편한 거 보시면 되는 거죠. 크립토 차트로 볼까요? 크립토와치. 크립토와치에서
비트코인 캐시 빗썸. 네. 기능은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달러로 되어 있고 이거를 원화로 표기를 하면 역프라든지 김치 프리미엄이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크립토 가치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결국에는 이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유료방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아직 뭐 예전에 140만 원에 걸어 두십시오라고 하는 거 말고는 따로 전략이 없습니다. 이거 140만 원 내려오는 데까지 뭐 오늘 내일에 별일 없으면 안 내려오겠죠. 이거를 조금 내가 좀 모험을 삼아 잡는다라고 하면은 밤새 그냥 180 밑에서 걸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간 거는 이게 다시 그냥 쪽 빠졌다가 바로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30분 사이에. 이 일봉 보시는 분들, 보시는 방법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캔들 차트. 하나의 캔들이 갖는 의미. 음봉과 양봉. 가격이 어떻게 변한다. 반응이 없으니까 뭐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이게 주식하고 그 가상화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반대예요. 그 주식은 빨간색이 양봉이고 파란색이 음봉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녹색이 양봉, 음봉이잖아요. 양봉은 어떻게 되냐면 왜 양봉이 되느냐? 올라갔으니까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네모난 좀 더 큰 걸로 보겠습니다. 네모난 박스에서 지금 시간이 지금 4시간 봉으로 봤는데요. 4시간 이 11월 23일 1시부터 4시간 동안 가격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이 꼬리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이 박스 위에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편, 직사각형의 편에서. 그럼 여기는 어떠냐? 여기서 시작해서 위에 올라갔다가 직사각형의 위에 있는 변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끝난 가격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이 음봉은 어떻게 되냐? 얘가 끝난 가격이잖아요. 시작 가격이 위에서 시작이 돼요. 위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하다가 여기에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 꼬리가 생기는 거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그 가격에 갔었다는 얘기고요. 끝난 가격은 여기. 끝난 가격이 이어지죠, 여기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어져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끝났으니까 이쪽이 이어져가지고 시작해서 올라가고, 시작해서 올라가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끝난 건 여기서 끝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여기를 찍고서 내려왔다. 그래서 꼬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꼬리가 윗꼬리가 갖는 의미가 있고 아랫꼬리가 갖는 의미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음봉에서 윗꼬리, 음봉에서 아랫꼬리의 의미가 다 다르고요. 이거는 좀 뭐 길어지는 얘기인데 꼬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얘가 여기서 올리려고 양봉에서의 윗꼬리는 올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팔아가지고 여기까지까지 이 최고가까지 못 올라가고 이 시간대에 최고가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아랫꼬리, 양봉에서 아랫꼬리 뭐냐면 얘가 여기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가서 쳐받쳐가지고 올린 거죠. 야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쳐받쳐가지고 올린 거죠. 그렇죠.
내지는 지지선. 예를 들어서 얘가 지지선이라고 하면 뭐 이거를 지지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엔 비슷한 패턴 뭐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밑꼬리들이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밑꼬리들 두 개. 얘가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이렇게 했는데 밑꼬리가 두 개가 달렸다는 건 결국에는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떠받친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130만 원. 130만 원에서 120만 원대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싸네 싸네 싸네, 이거는 싼 가격이다 하고 계속 사가지고 올리고 해가지고 끝나고 간 가격이 이 박스 캔들의 몸통이 다 유사한 수준에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봐야 된다?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지지선으로 내려온 적이 없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막 쓰고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음봉도 다 위아래 꼬리를 나르고 나왔네. 여기서는 혼탁한 거예요. 왜? 야, 이거 전에 가격이 많이 가긴 갔는데 진짜 이 가격이 맞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가격이 적당한 건지, 심리가 내가 어느 가격에 사야지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160 딱 생각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딱 떨어지는 숫자에서 왜 어떤 지지라든지 저항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략을 짜면서 항상 같이 보는 게 이 160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24일 1시입니다. 24일 1시가 아니라 23일 9시. 그래서 2시간 봉으로 똑같이 봐서 23일 밤 9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지지가 있는 거잖아요. 0.18. 여기 0.18 보이시나요? 0.18 지지선. 이거는 사실 뭐 야 180이니까 여기도 지지한 거겠지라고 하겠지만, 거래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해외에서도 어떤 통화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통화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60만 원이면 160만 원이면 이거 달러로 또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23일 9시인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보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단순 계산했을 때요. 160만 원이면 환율 1100원이라고 하고 145불. 요 달러로 계산했을 때의 달러의 그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저항선과 지지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오늘 비트코인이 우리가 뭐 8,000불 넘어섰고 9,000불, 만불 간다라고 했을 때 그 9,000불, 만불이 되는 순간에 9,000불이면은 99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떤 지지선, 저항선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내일 어쨌든 190에서 180에서 지켜주고
그 위에 어디를 갈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차트에 이 하루 만에 가격 변동이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2주 전에는 그 어떤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거래소의 서버 다운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지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잠깐 어떤 횡보하는 듯 하다가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냥 뭐 춤을 췄죠, 여기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거예요. 여기는 정말 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뭘로 봐야 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거래량, 수급. 지금 이 수급을 15분 봉으로 왔는데 4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게. 그럼 이번 주말에 지금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이죠, 이제. 12시 지나서 25일 지나서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수급이 요 정도였어요. 근데 지지난주 2주 전에 금요일 10일 수급이 요만큼이었어요. 지지난주 수급보다 어떠세요? 적죠. 현재까지는 적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만 해도 뭐 어떤 우지안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거 찌라시들이라고 할까요? 이슈 뉴스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상하게 조용해요. 어제만 해도 뭐 가자 하면서 예, 가자 하면서 이렇게 트윗 올리던 지한이가 조용해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지난주와 같은 어떤 폭발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위에 물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고가, 단기간에 찾아오기 힘든 이 고가에서 그냥 팔고 차라리 밑에서 다시 내려올 때, 장기적으로 밑에서 내려올 때 다시 잡으시는 수밖.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본인 판단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현재 시점에서 내일 여기서 막 거래량이 빵빵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막 올라가면은 서버도 다운 안 되고 지난주처럼 이렇게 매물이 갑자기 확 쏟아질 일은 없다라고 하면 지난주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수급상으로는 주말 사이에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여기서 뭔가 확 터지지 않는 이상 지난 과거의 가격 최고가를 뚫을 일은 없다, 낮다. 확률적으로 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220만 원을 물렸어. 그러면 200만 원 그래. 더 욕심내지 말자. 손실도 과유불급이에요. 손실이 내가 막 마이너스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잘 올라져가지고 마이너스 200만 원, 뭐 마이너스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본전까지만 하다가 다시 쫙 빠지면 야금야금 빠지면 또 다시 그냥 고진감래, 그러니까 진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가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현재가 183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83만 원으로 나오는데 들어가도 좋아요. 뭐 200만 원 안 찍겠습니까? 13만 원, 17만 원, 그러니까 10% 먹을 거 생각하고 들어가도 좋은데 10% 빠질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신다 하면. 그리고 기왕이면 나중에 물 탈 거 생각하면 혹시 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냅두고 그냥 172만 원, 뭐 170만 원대에서 걸어놓고 주무시다 보면 내일 아침이 오늘 아침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막 받쳐줬네 했으면 체결이 안 되는 거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왜 이래 하고 보면 밤새 거래량 줄고 가격 조금씩 떨어지면 체결돼 있겠죠. 근데 체결돼 있는데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BK 170만 원 떨어졌어? 들어볼까? 라고 하는 심리들이 발동을 하고, 거기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또 180만 원 올라가겠죠. 190만 원이라든지. 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 지금 이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동평균선, MACD, 그리고 RSI 이런 걸 가지고 당장 내일 가격을 예상하는 건 어렵고, 그때그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매일 그때그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걸 분봉을 계속 볼 수도 없는 거고, 분봉 계속 봐도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추세상으로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단순히 분봉으로 보면 여기 180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179만 원도 깨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해서 수익 내는 거 좋지만 소탐 대실이라고 몇만 원 몇 프로 먹겠다고 지금 몇 프로 수익으로 부자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밤새워 가면서 이거 호가창 보고 있는 거 참, 몸도 몸이지만 동시에 돈도 그렇게 사실 벌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냥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가에 걸어놓고 주무세요. 체결 안 되면 될 거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오겠지. 단타 하시려면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잠깐 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올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여기 한 87만 원. 그럼 5만 원 뛰게 되잖아요. 182만 4천 원, 5천 원, 175만 원. 저 단타 하죠? 저 단타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두 번째 방송에서 잠깐 저희 주식 계좌 좀 준비하면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고서 제 계좌 3개 있는 거를 나열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잠깐 비췄거든요. 그 중에 하나 하루 1600만 원 손실 난 적이 있거든요. 그 미수 썼습니다. 미수. 제가 지난 방송에 미수 이런 거 한동안 이제 끊었다. 손절도 끊고 했는데 미수를 오랜만에 썼어요. 그거는 어떤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믿어버린 거죠. 야, 이거는 확실히 간다, 확실히 간다. 미수 썼다가 1600 날렸습니다. 미수 썼다가 그냥, 역시. 그거예요.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미수를 쓰는 순간 그렇게 됐죠.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미수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돈 갖다 하긴 하지만 어디에 써야 될 돈 잠시 끌어다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 미수금이죠. 똑같죠. 미수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미수 쓰면 쭉쭉쭉쭉 떨어지죠. 돈 갚아야 되는데, 내일 모레 갚아야 되는데, 내일 모레 갚아야 되는데 못 견딥니다. 여기서 절대 못 견뎌요. 그냥 파는 수밖에 없어요. 손절을 감수하고 고진감내도 안 됩니다. 저도 주식 계좌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슬슬 가상화폐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리딩을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략을 내리고 어떤 코인을 골라드리는데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선취매라고 하죠. 저희야 주식 회원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떤 종목을 내가 사놓고서 사심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걸 매일같이 그 종목만 계속 미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먼저 사놓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아빠라고 옛날에 막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펌핑방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디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걔네들은 선취매 해놓고 찌라시 돌리고 펌핑 개미들이 쫓아오면 미리 사놓고 위에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펌핑 따라가다 물리는 게 그겁니다. 초보분들이, 개미분들이. 그 이게 참 양방향 대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채팅으로나마 두 분이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채팅해 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뭐 듣고 계신데 뭐 질문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그 코인 그 저희 가상화폐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상화폐 0.2라는 숫자요. 0.2라는 숫자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 코인원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코인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코인원 비트코인 캐시인데 플로닉스 비트코인 캐시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플로닉스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 제가 창 열어놓은 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분의 비트코인 캐시 한 개의 가격인 거죠. 0.2라는 숫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900만 원이면 비트코인 캐시가 180만 원이잖아요. 그럼 0.2. 예, 그렇죠. BTC 슬래시 BCH. BK 슬래시 비트코인. 예. 제가 톡방에서 꽤 여러 번 쳤는데, 통화상,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통화상.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못 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커플링이니 디커플링이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래로 쭉 내려오면 디커플링이고 올라가면 커플링이고, 근데 횡보할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은 같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뭐 800만 원 후반에서 900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고, 비트코인 캐시도 뭐 140에서 뭐 180만 원까지 쭉 올라왔으니까. 여기 이게 지지하는 그 거나 결국엔 비트코인 가격의 지지선 저항선이나 유사한데 같이 보시면 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단순히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단순히 140에서 150 간다라고 하는 게 크게 생각하면은 그래 비트코인이 900만 원이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140만 원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죠. 심리지 않습니까? 결국엔 심리. 그렇죠. 과거에는 0.53까지 갔었죠.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0.53까지 갔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반에 가까운 가격까지 갔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트캐시 민 적 있죠? 제트캐시의 가격이 지금 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0.03 정도 찍히네요. 35만 원. 그런데 과거를 가보면요. 0.09, 0.17.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2.1. 보이세요? 이 2.1 숫자? 2016년 11월, 10월 상장할 때 당시의 가격이죠.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비트코인 2개로 제트코인 하나 샀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비트코인 2개로 제트코인 하나 샀다고요. 비트코인 2개 갖다 줘야지 제트코인 하나 사는 가격이었대요. 근데 역전이 됐죠, 완전히. 그냥 얘는 그냥 쭉쭉쭉쭉 밀리더니 다크코인이라고 하니까 전부 그냥 비트코인은 뭐 기록이 남는데
Zcash는 익명성이 보장이 된대. 그래가지고 값어치가 이만큼 형성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쭉 밀려가지고 여기서도 0.22 유지해주고 있는데 바닥에 갔다가 다시 0.1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늘었죠. 많이 올라다 보니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여기 최저값이 0.022인데 지금 0.022에서 0.38이니까 한 1.5, 최저가 대비 1.7배 정도 되겠네요. 1.6배. 그러면 저가입니까? 아닙니까? 이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가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비트코인 캐시 민 이유가 이거예요. 앞자리 숫자 2로 바뀌면 하나씩 담아두시라고 2년 뒤 생각하셔가지고. 다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다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트코인 캐시는 발행 수량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200만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제트 캐시 269만 개, 랭킹 15위. 이 랭킹 중에서 다크코인 대시 700만 개. 근데 비싸잖아요. 700만 개인데 60만 원이에요 벌써. 이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 저는 저평가라고 보는데. 모네로도 최근에 올랐던 게 그렇잖아요. 모네로도 1500만 개인데 대시보다 2배가 많아요. 17만 원. 얘도 다크, 얘도 다크, 얘도 다크, 얘도 다크. 기술력 차이요? 글쎄요. 기술력 차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뭐 Z보다 대시가 값어치 3배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어떤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략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Z캐시의 가격이 앞자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또 앞으로 내줄지 모르겠는데 안 내줄 것도 없어요. 왜냐면 10%뭐 10몇 프로만 빠지면 뭐 한 15% 정도만 빠져도 앞자리가 2로 바뀔 텐데 제가 이거 밀 때가 25만 원 밑에 가격이었습니다. 10만 원 올라 있네요. 저도 안 샀지만 저희 친형한테 사라고 얘기해놨어요. Z캐시는 뭐 가상화폐 뭐 매일 들여다볼 거면 사질 말고 그냥 사서 김장하듯이 묻어놓고 나중에 보라고. 뭐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딴 얘기 오늘 뭐 특별히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마진 트레이딩 이거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20분 정도 듣고 계신데 마진 트레이딩 해보셨다. 레버리지 거래, 마진 거래 없으시게요? 네. 마진이라는 게 영어 마진이랑 뭐 영어 레버리지랑은 그 의미가 다른데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엔 똑같은 거래요. 마진 트레이딩은 레버리지 거래랑 똑같은 건데 내가 적은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미수랑 똑같은 겁니다. 주식에서 미수. 내 돈이 별로 없지만 미수나 신용 써가지고 더 많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마진 트레이딩. 코인원에서 마진 트레이딩이 되잖아요. BTC 마진을 저희가 아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이 전부 이제 다이아 스냅샷 찍으신다고 가격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비트의 가격이
짧게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오후에 이렇게 어떤 스냅샷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쭉쭉쭉 올랐는데 스냅샷이 6시 20분인가 끝났죠. 여기 딱 거래량 빵 터지는데 이때 스냅샷 딱 끝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팔아가지고 옮기거나 뭐 팔거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고점은 970만 원 딱 지켰네. 저희 비트코인의 그 2차 매도가가 1차 매도가가 905만 원이었고요. 그때 이제 피보나치였는지 아무튼 저희 운영진 코인이 이제 차트 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피보나치랑 뭐 엘리엇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코인 1차 매도가가 900만 원 초반이었고요. 2차 매도가가 한 940, 50만 원대였었는데 요 시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저희도 이제 블럭의 그 어떤 생성 시간을 보고 있었죠. 근데 뭐 대략 예측되는 시간이 뭐 6시 얼마다 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2차 매도가 도달해가지고 그 유료 톡방에서 코인이 이제 2차 매도가 도달입니다 라고 딱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안해동했죠. 야 조금 더 보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톡방에서 홀딩입니다 딱 해버렸죠. 소탐 대실했죠. 소탐 대실은 아니고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 정말 그 정수리에서 잘 팔 수 있는 거를 지금 아직 홀딩 중에 있습니다. 뭐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홀딩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팔아도 저희가 전략을 드리려면 비트코인 전략은 들어가면은 이 밑에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분위기상 이게 이 밑에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아직 시간은 더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그 순간적인 이 욕심에 아직 홀딩입니다 했더니만은 홀딩하는 순간 이만큼 빠졌는데 잠깐 뭐 횡보하려나 다시 올라가려나 하다니만은 딱 불로 끝나고 나서 이제 쭉 빠졌죠. 이때 제가 저희 그 유료방 회원님들한테 마진 거래 조금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서 말씀을 드렸다가 너무 또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고 말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빠졌으니까. 근데 마진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 순간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스냅샷이 돈다라고 했을 때 매수 이제 900만 원을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여기 지금 ETC가 들어가 있나? 그런데 아무튼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캡처를 제가 해드리는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매수 했죠. 여기 이전에 기록도 있긴 있는데 매수. 네, 이 강제청산 이거 손실난 겁니다. 이거 지지난주에 했고 손실난 거고요. 얘네는 홀딩이 안 돼요. 무조건 홀딩이. 무조건 7일 이내에 그냥 뭐 포지션 방향 바뀌어가지고 안 올라가면 답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91만 원대에 0.1개 담고 여기 91만 5,800원에 0.1개 담고 91만 6천 원에 0.043개 담고 쭉 담았잖아요. 담아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부분 청산. 근데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1,300원, 1,600원. 저는 이제 이거를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서 한 여기쯤에선가 한 수익률이 한 얼마였더라? 저게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곱하기 4. 아니, 수익률 나오는 게 4배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 투자금 대비. 근데 그냥 놔둬가지고 이 실제 블럭이 될 때를 생각해가지고 한 여기쯤에서 팔아야 되는데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계속 놔뒀어요. 여기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기쯤에서 팔았죠. 91만 원 어디서. 근데 뭐냐? 제가 주문을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코인원 가면 코인원 딱 로그인 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누르시고
BTC 거래, 비트코인 캐시 거래, 이더리움 거래 쭉 있는